내년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해서 발표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총량에 대해서 실제로는 암모니아가 전기물질로 작동되어서 만들어지는 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파악가 안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사실 CO2보다는 암모니아, 메탄이 훨씬 기여를 하지만은 그 양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레이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처럼 암모니아도 2차 생성 먼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상당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이런 다른 낙수에 비해서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해 KI 결과에 따르면 낙수나 낙수에 비해서 8배에서 12배 정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나오는데 KI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그 전에 다른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KI에서는 아마 추정해서 그렇게 많이 데이터를 갖고 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실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배출원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 놓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약간 핑계에 불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외의 연구가 부족하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가 없었느냐, 이유는 없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 EU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부터 암모니아도 총량으로 규제를 하면서 매년 대비 30%까지를 줄이자 어쩌자고 하는 이렇게 목표량까지를 설정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조차도 이미 검증되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는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학원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맞죠? 외국에서 한 거를 저희가 다시 할 필요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암모니아는 대기오염물질의 9종에 분류를 해서 이 배출량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9만 톤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라고 해서 법에서는 질산암을, 황산암을 그 다음에 VOC를 쓰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우리가 논란을 겪다가 암모니아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EU나 이런 데서는 이미 환상계수 형태까지도 논의가 되면서 암모니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는 뭐가 문제냐면 농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축산에서 그 다음에 조금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도 농업이나 축산에서는 수량이 없어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좀 뒤에 관리가 되어 왔고 또 과다합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못했던 거고요. 저희가 4월달쯤 되면은 국내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제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부분에서 암모니아는 크게 보면 황산암물하고 질산암물하고 결합을 해서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으로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암모니아 자체가 변환이 돼서 또 미세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배출량 통계는 잡았으니까 총량 관리를 하던 환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는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우리 대저환경정책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본으로서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우리 환노위원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세요. 저도 만난 김에 오늘 환경부도 오고 기상청도 다 왔으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의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이제 국제간의 논쟁으로다가 접어들 때는 어느 나라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들이대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거는 좀 환경부에서 뒷받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한 예보는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고 이거를 없애는 노력을 환경부에서 그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했는데 이번 추경서부터 제대로 다 반영을 해야 된다. 무슨 뭐 야외 공기 정화기, 실내 공기 청정기 놓는 것은 이건 하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극심한 지역에다 하는 거고 사실은 원인적인 처방을 이제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정부에서 그동안에 좀 직무를 유기내지는 방조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제가 깜짝 놀라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에 300조를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해서 고통받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뭐 저희 지역구 안성이 참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와서 저도 속이 상합니다만 안성 말고도 그런 유사한 지역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정 지역 국민이 너무 과다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 문제도 좀 필요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정비업체 하는 얘기가 웃기는 얘기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정비업체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비업체가 굶어 죽냐 했더니 오래된 차량들을 단속해도 다 바꾸라니까 정비업체는 새 차보다는 좀 이게 중고차들이 많이 오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정비업체가 살자고 대기 환경 오염시키는 차를 놔둘 수는 없는데 경정비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지가 뭐냐면은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야 되지만 이 자동차 정비공사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실제 오염이 배출되는 걸 그 수치를 가지고서 단속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불합격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식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연식 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를 잘해서 10년이 됐지만 전혀 매연이 배출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불합격을 때리고 많이 나오더라도 2, 3년밖에 안 된 거는 그냥 합격시키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답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실제 경정비 업체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완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